우리 도에서는 27일 하루 동안 총 2,397명의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에 2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23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1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3명은 입도객 또는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그리고 6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현재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확진자 23명 중에 7명은 타지역 거주자이고 나머지 16명은 제주지역 거주자입니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4명 가운데 3명은 격리 중에 확진이 됐는데 이 중 1명은 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 집단 감염 사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유흥주점 3 관련해서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2명은 가족 간 전파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된 나머지 11명 중에 1명은 가족 간 감염이고 10명은 선행 확진자와의 만남 등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입도 또는 타지역 방문 이력 등 외부 요인으로 확진된 사례는 총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1645, 1646, 1655, 1658, 1661, 1664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였고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제주시 소재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이용자와 종사자 등 총 10명이 확진되면서 집단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집단 사례와 관련해서 최초 확진자는 경기도 평택시 1666번 확진자와 경기도 오산시 597번 확진자로 조사되었습니다. 평택시 1666번과 오산시 597번은 지난 16일과 17일 제주시 구자읍 소재 기업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당시 게스트하우스 내 이용자들이 공용 공간을 함께 이용하면서 투숙객 2명과 관계자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업 게스트하우스와 관련 현재까지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확진자 10명 중 7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이고 3명은 타지역 거주자입니다. 또한 기업 게스트하우스 스태프 8명 등 이용객 46명에 대한 격리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집단 사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게스트하우스 내 파티에 참석한 투숙객이 다른 게스트하우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추가 감염이 이루어지는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3239번은 관광차 입도 후에 20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니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파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한 제주 1624번에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니은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석했던 제주 1624번은 이후에 제주시 조천읍 소재 디귿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투숙객 및 관련자 등 3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확진자는 총 5명이 되었습니다. 5명 중에 2명은 제주지역 거주자이고 3명은 타지역 거주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게스트하우스 관계자 및 투숙객 21명은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대부분은 20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투숙 과정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대화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현재 벌이고 있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28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664명입니다. 제주시 게스트하우스 관련 집단 감염으로 분류된 사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주시 소재 기업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게스트하우스 내의 투숙객과 직원들이 현재까지 확진이 되었고
이제 다른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하여 전파한 정황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방역 K 방역의 핵심인 3T 전략, 그러니까 빨리 추적하고 빨리 검사하고 빨리 격리시키고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변이가 발생하면서 이 근본적인 정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감염자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단계까지 혹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있고요. 현재 그 백신 재고 현황은 전체적으로 입고량이 한 28만 7천 회분 정도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은 한 3만 300 회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백신 그 종류별로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1,700 회분 정도가 되고 화이자가 2만 회분, 그다음 모더나가 8,090 회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변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국장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존 비변이보다는 약 2.5, 2.3에서 2.5배, 많게는 3배까지도 이렇게 전파력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발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참고할 만한 부분은 저희가 환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변이 같은 경우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라든지 실외에서도 이렇게 전파력이 일정 부분 높은 것으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델타 변이 관련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저희가 해본다라면, 증상 발현 시 이게 발열이 동반되는 케이스가 많다. 그리고 그 증상 발현 이전에도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서 선행 확진자랑 접촉 후에 빠르게는 하루나 이틀 정도면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 확진자 접촉 후에도 증상 발현일까지 7일 내지 10일 정도가 걸려서 걸렸던 그 비변이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렇게 증상이 늦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그 활동 훨씬 더 이제 집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이 델타 변이가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특징이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라든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운영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자뿐만 아니라 또 타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 오시는 20, 30대 젊은층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타 지역으로까지 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에 저희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국민 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주차 드리는 말씀에 꼭 PCR 검사를 하시고 내가 PCR 검사에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시고 제주도에 관광 오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